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오늘부터 이 선거 막바지까지 저녁 6시 이 시간이 되면 거의 매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 단체장 후보 토론회가 쉼없이 이어집니다. JTB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비교, 또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이 선택,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서 이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입니다. 전주시장 선거에는 세 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지요.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들의 발언 순서와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자막을 통해서 고지가 됐을 텐데 JTB의 토론회 생방송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의당 오형수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기호 5번 오형수입니다. 장갑을 낀 고양이는 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매 선거 때마다 일편단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음 공천만 잘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 낙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였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한번 바꿔봅시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4년 전 전주와 지금 전주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제 시민만 보고 토 기득권의 눈치 보지 않고 부패와 거리가 먼 유일한 후보 정의당 기호 5번 오형수와 함께 새로운 전주를 만납시다. 이제 전주도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오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전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시장인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간 열정과 패기로 해결했고 또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4년 전 버스 파업 기억나시죠? 운전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또 버스를 타는 시민들도 너무나 함께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버스 파업 단 20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평화동 교도소 이전, 전주시청 뒤 선미촌 전라가명 등 전주의 수없이 많은 난제들을 본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는 1000만 관광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꼭 가고 싶은 3대 도시도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년 그 도시를 종합평가합니다. 경제, 재정, 건강, 사회적 자본 등 취임했을 때 전주가 전국에서 129위였는데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10단위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고 끌고 가는 리더가 됐습니다. 저의 열정과 패기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이현웅이 누군지 많이 궁금하셨죠? 저 전주시장 후보 이현웅입니다. 지난 4년 전주시 행정은 그야말로 거꾸로 간 4년이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꼴찌고 고용률은 그 또한 꼴등입니다. 그런가 하면 빚은 많아서 채무 비율은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팍팍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전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천년 고도 전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활기차고 생기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15년 전 한옥마을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현웅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전주시 전체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전주시정의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고 전주 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 예, 새 후보의 기조연설 들었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면 제가 조금 예령을 드릴 테니까 서서히 마무리 준비를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4번의 상호 토론과 또 그리고 사회자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토론 때는 후보 한 분당 1분씩 모두 3차례의 찬스 발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찬스 발언을 쓰고자 하실 때는 저에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 한 가지. 마지막 상호 토론 때, 4번의 상호 토론 가운데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고 남은 찬스 발언은 자동 소멸됩니다. 자, 첫 번째 후보 주도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토론 상대와 시간 배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토론 주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지요. 이 종합경기장 재개발 내용과 그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자 유치냐, 또 재정 투자냐, 또 쇼핑몰, 컨벤션 센터, 대체 경기장 건립, 공원 조성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컨벤션 센터 해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수 후보가 5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영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의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십 년 역사와 또 추억, 또 전주의 문화가 있는 종합경기장을 대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물려주겠다.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경기장을 그대로 체육시설로 쓰는 게 아니고 종합경기장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해서 법원, 검찰청과 현재 뜨고 있는 팔복동 예술공장, 소리전당, 그리고 동물원까지 이르는 덕진권역 뮤지엄 밸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도 만들지만 또 우리 덕진 주민들의 삶도 충분히 질도 높여가겠다는 게 저의 보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청년들이 들어서는 스타트업 공간도 만들고 전주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미세먼지도 높고 열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쇼핑몰로 뒤덮는 것보다는 종합경기장이 미술관과 그리고 드넓은 광장, 도심숲, 대규모 분수와 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진다면 이제 한옥마을과 버금가는 덕진의 큰 권역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영수 후보님께서는 종합경기장에 쇼핑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를 명확하지 않으면 그 막연히 좋아질까라는 그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쇼핑몰을 들어오는 것은 전주의 그 중소상인이라든가 또 그 어렵게 지금 골목 상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김승수 후보와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공원을 중심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같은 그런 숲을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또 그 숲이 우리 미래 세대의 전주에 사는 분들한테 정말 포근하고 또 자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덕진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소고 공간으로 보더라도 전주의 백곡 같은 우리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져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종합경기장 혼자로서는 가치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덕진 100만 평에 걸치는 그러니까 전주 종합경기장과 법원, 검찰, 팔복동 예술공장 그리고 도립국악원, 덕진공원, 소리전당, 동물원까지 이른 이 공간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또 관광 명소로서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웅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웅 후보님께서 지금 종합경기장에 쇼핑몰을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종합경기장에 대한 개발 계획은 최근에도 발표했다시피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의 육성 거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쇼핑몰이냐 또는 면세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규모와 업종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큰 방향이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그리고 구도시는 구도시답게 만들어가는 게 저의 큰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만들어야 그 도시가 유럽의 아주 멋진 문화예술 도시처럼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구도심 전체를 현대적인 시설로 다 바꿔버린다면 전주는 정체성도 사라지고 전주 미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히 전주는 미세먼지와 또 열섬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종합경기장 저터는 대규모 분수공원과 숲이 이루어진다면 미세먼지라든지 또 열섬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터이자 숨터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잠깐 타이머를 좀 멈춰 주시죠. 찬스 발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분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난 후에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30초 정도 지금 김승수 후보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 중심으로 완산 지역을 한옥마을은 7만 평인데 구도심 100만 평, 그러니까 구도심 아시아문화 심장터 100만 평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함께 이제 문화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덕진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덕진 뮤지엄밸리 100만 평과 완산 쪽에는 이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 심장터 100만 평이 양 대칭을 이루면서 전주의 성장 두 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승수 후보의 5분 주도권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웅 후보가 5분의 주도권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혹시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는 종합경기장을 최근에 가보신 적이 계신가요? 예.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그동안에 지난 4년 전에 대기업에 뺏길 걸 내가 아주 잘 지켰구나. 예, 그런 됐고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저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토론 자격이 우리 김승수 후보는 없다. 우리 시민들은 김승수 후보에게 4년의 기간을 줬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라고. 지금 4년 전과 지금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 이 캠프의 모 시민이 제보한 사진입니다. 이게 종합경기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야구장 모습이죠. 자, 그런데 말씀 좋아요. 여러 가지 좀 뮤지엄밸리, 센트럴파크는 또 어디로 갔어요? 최근에는 근대 문화유산 지정한다. 이 말만 무성했지 종합경기장의 실제 모습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4년의 기간을 까먹은 우리 김승수 후보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고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2004년도부터 이 일이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김한주 지사 때는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도로. 그리고 우리 송하진 시장 때 민자 유치가 추진이 됐어요. 거의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동안 많은 행정력을 투자해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민자가 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시장에 출마하면서 그걸 백지화했습니다. 그 백지화하고 또 4년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김승수 후보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좋습니다. 뮤지엄밸리 또 그전에는 센트럴파크를 한다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또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한다고 했다가 오늘 들어보니까 또 무슨 장황한 말씀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종합경기장을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은 그 대체 시설인 체육시설을 다시 지어야 될 텐데 종합경기장하고 또 야구장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도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의 조건이에요. 그 재원이 어느 정도 들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도시가 무조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소중한 3만 평이나 되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또 시민들의 땀이 어려 있는 저 땅을
대기업에 뺏길 뻔했는데 제가 용기 있게 아주 잘 김 후보님. 지켜냈습니다. 재원 계속 대책을 말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라고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행정력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까지 마련이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이 정치적인 이해 목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서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는 도시다운 기능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대표 도시입니다. 또 그리고 새만금이 지금 본격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새만금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 도시 기능에 맞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컨벤션 센터고 대형 호텔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시설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가 잠실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소상공인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가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주변 소상공인들까지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어요. 왜 우리 전주를 자꾸 닫고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종합경기장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주시가 광역도시로 가는 데 필요한 그런 광역적 시설이 들어오고 그것은 바로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한 길이고 전주 발전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영수 후보께도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 종합경기장이 우리 전주 보면은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기린 공원도 있죠. 덕진 공원도 있죠. 또 저는 전북대학교 자체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원이 많이 있는데 또 거기다 또 공원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시죠. 공원은 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했던 그 종합경기장이 시 거냐 도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진짜 주인은 우리 시민의 거이거든요. 그래서 제 그 원칙은 이 종합경기장을 온전히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공원이 숫자는 뭐 많을수록 좋죠. 저는 뭐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김승수 후보에게 1분의 찬스 발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김 후보는 전주에 그렇게 공원이 많은데 왜 또 종합경기장을 공원으로 하자고 그럴까.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우리 시민들께서 휠체어를 타거나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유모차를 끌는 엄마나 지팡이를 짚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누구든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원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많은 공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전주는 대부분 다 야산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휠체어 타는 시민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유모차 끌는 엄마들 이분들이 모두 다 장애가 없이 완전히 프리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원들이 사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이 공원의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께서 롯데에서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아마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이 들어올 거다. 서울에 있는 본점처럼 특급 호텔이 들어올 거다 생각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200실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오는 거고 1분 더 쓰겠습니다. 1분 더 추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롯데 쇼핑몰이 들어와서 컨벤션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은 우리 시 또 국가가 반절 부담해서 짓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 시장이 와서 쇼핑몰 반대하니까 호텔도 날아가고 컨벤션도 날아갔다. 이거는 직접적 연관은 아니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시설 그러니까 야구장하고 육상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짓기 위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지방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전주는 800억 정도 되는 적을 아껴 쓴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종합경기장은 미래 가치가 우리 아이들과 도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웅 후보의 찬스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시장께서 김 후보께서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말은 무성했지만 삽질 하나 흔적이 없습니다. 종합경기장이. 그리고 컨벤션 센터 얘기했는데요. 국비 70억을 반납한 전주시장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후보께서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주의 중심지구 또 광역적 기능을 해야 되니 시청과 공익적 시설인 컨벤션을 짓고 그 외에 이 민자를 유치하는데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전라북도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현우 후보의 찬스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수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그 전주 근교의 이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전주가 상당히 삭막해요. 의외로 그 다른 곳에 가서 보면은 그 숲과 건물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아주 그 도시의 어떤 쾌적함을 느끼는데 전주는 작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밀집돼 있다 건물이. 그래서 공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이제 어떤 잘못된 개발, 전주천이라든가 그 주변에 큰 뭐라고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바람길이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또 이 공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종합경기장은 전주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군산 쪽에서 오는 바람들이 또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서 또 전주에 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전주답고 또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세계적인 도심 속 명품 힐링숲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 정말 엄마와 같은 그런 숲속에 들어와서 함께 즐기고 또 함께 지낸다면은 이보다 더 큰 저는 경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슨 건물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거기에 경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또 열섬 현상 완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근처에 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 공간이 또 확보가 되는데 그곳에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창업 또는 판소리 등 예술 창작 공간이라든가 또 정보통신기술지원센터 또 경력단들 여성들을 위한 공간 또 노동 관련 종합지원센터 등을 설립해서 쉼과 또 일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은 이 공설운동 주변이 매우 살기 좋고 전주 분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공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컨벤션 센터는 굳이 공설운동장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소를 특정 질 수는 없지만 이용도가 높은 곳에 또 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전주의 그 국립 무형문화유산인가요? 또 그리고 또 전통문화 전당 이런 거 보면 쉬어 있는 공간, 빈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컨벤션 센터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유지비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수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현웅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청을 꼭 그 공설운동장에다 재야 되겠습니까? 네. 시청은 지금 진지가 한 30년 넘게 됐어요. 저도 거기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해봤었는데 시청 청사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근의 현대해상이나 대우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어떤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접근성 문제랄지 주차장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하고 이게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이렇게 도시가 팽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종합경기장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이 이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평수로 얘기해서 한 3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 부지 중에서 컨벤션 센터와 우리 시청사를 15,000평 정도 쓰고 그다음에 민자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종합경기장의 체계적인 개발과
또 공익적 네, 목적으로 네, 사용이 알겠습니다.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공송당 부지의 이 시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청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서 방문해서 보면 비좁고 주차장도 없고 굉장히 힘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청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주변 상권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래도 도청과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시청을 신축함으로써 전주의 균형 어떤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 이전에는 찬성을 하지만 굳이 공소농장 부지에 시청은 질 필요는 없다. 이런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5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마쳤는데요. 권고 형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후보님들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욕심껏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고 상호 토론을 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질의도 해주시고 답변도 듣고 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후보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죠. 사유자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께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1분 이내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종합경기장처럼 시민들이 한 번쯤 답변을 꼭 듣고 싶어 할 거다 하는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대한방직 터에 143층짜리 고층 타워 짓고 또 호텔 아파트 짓고 일부는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 발표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1분 이내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는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또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방직터는 신도시 중심에 서 있고 또 민간의 땅입니다. 종합경기장은 우리 시의 땅이지만 그래서 저 대한방직 개발을 저대로 지금 두어서는 안 된다. 변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 7만여 평에 달하는 저 큰 땅이 가장 어찌 보면은 교통이라든지 환경으로 중요한 거점에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신시가지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주변 상권과 주변의 주거 안정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나 도나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 공론화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용도 변경이 되면 어마어마한 특혜가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투명성도 잡고 전주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저는 옳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 이현웅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정확하게 우리 평수로 얘기해서 한 6만 7천 평 정도 되는 축구장이 한 3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대규모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냐는 전주시 발전하고 중요한 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방직 부지를 대한방직 부지 하나로만 떼서 놓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는 균형 발전이 돼야 되고 그 발전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 한옥마을 이건 어떤 전통 문화 중심 도시적 컨셉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방직 부지는 우리가 최첨단 4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과 관련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열기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공론화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예.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이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영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선 그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도시계획 전반을 살피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서는 일단 교통이라든가 또 환경, 또 개발이익 환수, 또
또 일자리, 그리고 또 이 특혜 문제 이런 종합적인 이 검토 후에 전주 시민이 만족할 만한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의 삶이 어떤 질이 급한 문제지 지금 현재 대한방직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지금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깊은 고민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전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꼼수 개발로 전주 시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으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찬스 발언은 김승수 후보 2차례, 이현웅 후보 1차례 쓰셨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총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만 상대 후보 두 분에게 각각 3분씩 시간을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현웅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와 먼저 3분 쓰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영수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 산업 구조가 특이한 형태의 도시입니다. 농업 비중이 5%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조업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 소비 도시 형태로 돼 있어서 제조업이 아주 취약한 그런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적고 산업의 역동성이 이렇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소기업, 그다음에 또 우리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영수 후보께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치 우리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이렇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쇼핑몰 문제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대형 판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생 방안이 논의돼야 될 텐데 우리 오영수 후보께서 강소기업과 향토기업 지원 그리고 자영업 발굴을 위한 그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 골목상권 보호 및 그 구도심 재생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골목상권 지원센터를 일단 설립을 해서 중소 상인들 특히 또 이 카드 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제로화할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 중소 상인들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통과시킨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상공인들이 하신 말씀이 카드 수수료만 정말 낮춰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시장을 방문했는데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특히 그 휴게 공간이라든가 예. 가장 그 기본적인 화장실도 없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서 시장으로 이게 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제가 있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화장실하고 특히 주차장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래시장들이 사실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어떤 새로운 어떤 판매 기법이랄지 마케팅 에 대한 어떤 교육,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예, 바로 다음 예, 김승수 후보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수 후보는 언제 시장직을 그만두고 나오셨나요? 3월 말경 말쯤 되시죠? 합니다. 자, 올해 그러면 3월 말 이전에 한 3개월 정도 시정을 살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앙부처를 어디를 어떤 형태로 방문하신 적이 있었나요? 일정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몇 번 정도 가신 것 같아요? 글쎄요, 중앙부처 간 기억은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뭐 국회는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1월에서 3월까지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에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때입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는 중앙부처를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주시 국가 예산이 김 후보가 재직하는 동안에 무려 2,600억이 줄었어요. 야,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전주같이 기업 환경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가 예산이 정말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데 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올해 어제도 얘기했었죠. 올해 국가 예산 신청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8,700억 정도 예. 가지고 노력을 8,700억 정도 같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예산을 신청을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부처에서 깎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깎이면 잘 반영해야 한 60%에서 70%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또 6, 7에 42, 4,200억에서 5,000억 내년에는 또 주는 거예요. 국가 사업을 발굴을 아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신다면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우리 공원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주의 가장 큰 공원은 전주천과 삼천의 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니시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과 같은 갈수기가 되면은 전주천에 오염 문제랄지 또는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그 좋은 공원이.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천에 흐르는 물을 늘리는 것입니다. 유수량을 늘리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데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천과 삼천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수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고민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아주 탁월한 안을 고민을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제 저류조, 그러니까 상권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는 공간이 필요한데 아주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서 전주천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저류조를 만들면 그 위에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국회의원실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차장과 함께 전주천에 유량도 잡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안을 그 건과 관련해서 이해했습니다. 이현웅 후보의 시간이 모두 끝이 끝났습니까? 났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다음에 상호 토론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보충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영수 후보에게 6분 드리는데 어느 후보가 먼저 3분 하시겠습니까? 김승수 후보님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주시 그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꼽는 전주시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차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그 전주 신시가지 경우에 그 조성된 공영 주차장이 21개 914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현재 혁신도시라든가 그 송천대 에코시티에는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유리된 도시계획이 아니었나. 도대체 그 도시계획을 만든 데 있어서 시청은 그냥 있나요, 그냥? 아니면 그냥 땅 장사만 한 건지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이렇게 주차장이 없게 만들어진 도시계획이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됐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에코시티나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는 제가 시장이 되기 훨씬 이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점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여기서 뭐 제가 변명하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주의 교통체증과 또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정체가 되는 지역이 한 17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아주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들이 성한데 주차 공간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화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통해서 주차 타워를 세워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이제 도시 교통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전주시의 등록 차량이 2008년도에 16만 3천 대였었는데 2017년에 20만 4천 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한 50%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저는 그 전주시의 그 승용차 증가율은 그 대중교통 이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1,000만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한옥마을의 주차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요. 역시 그 대중교통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스 전용 차로라든가 또 대중교통 전용 지구 또 지간선대 개편을 통해서 원활하게 도시교통을 좀 만들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그 한옥마을 그 대중교통 전용 버스 차로라든가 대중교통 전용 지구 또 지간선대 개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주시 교통 문제 오영수 상당히 후보님 그 3분 시간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답변 드리면 네, 되나요? 답변 드리십시오. 예. 전주시 교통 체계는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 전주시의 간선도로는 8달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백제대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대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버스 노선이랄지 또는 우리 승용차들의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심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많이 흡수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 교통 체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 백제대로에서 특히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출정인 사거리까지 중앙 4차선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은 대폭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입체적인 도시 그 교통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그다음에 또 우리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간선도로의 어떤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와 연관이 돼서 우리 도심의 그 주차장 확보 문제는 네. 그 도심 특성에 맞게 알겠습니다. 또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우리 김승수 후보님한테 김승수 후보님께는 질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말씀도 하세요. 10초 남았는데. 그 제가 이야기한 그 버스 전용 차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백제대로 같은 경우 중심 중앙 4차선이 이 고속화도로 형태로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버스 전용차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 여건이랄지 또는 노선의 특성이랄지 또 시민들의 이용 그 성향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용차로제를 채택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시에 전체를 다 전용차로를 도입하기에는 전주시의 지금 교통 현황이 감당이 지금 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혹시 지난 겨울 촛불 집회 혹시 나가셨나요? 지난 겨울에 촛불 집회 나간 적도 있고 안 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뭐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 나갔는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승수 후보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김승수 후보가 6분의 시간 쓸 수 있습니다. 3분씩 나눠서 쓰시죠. 예, 이현웅 후보님 행정 9단이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뭐 이거 가지고 길게 논의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 4년하고 작년 예산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농촌진흥청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는데 농촌진흥청 짓는 예산, 국민연금, 기본연금은 짓는 예산을 전주시가 국가에서 따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방금 전에 이현웅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7,800억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예산이 4,700억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포함해서 이 예산을 빼고 나면 전주시에서 순수하게
유치한 게 2,260억이고 2018년도에 5,691억으로 혁신도시 사업을 빼고 나면 예산은 훨씬 늘었습니다. 이어서 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 3분이니까 네. 잠깐 저에게 시간 그래요.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신규 예산을 보면 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예산 내용 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신규 예산이었는데 어흥골 재예방 사업, 덕진 중앙 하수관과 사업, 진기들 재위험 정비 사업 주로 하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전주에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이제 20만 평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산업도로 진입 예산이 섰고 전주 역사가 새롭게 지어집니다. 전주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산에 가면 영화의 전당이 아주 멋지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이제 영화제 할 때 저희가 천막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주 독립의 명화의 집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대전으로 광주로 치료하게 갑니다. 그분들을 위한 보훈 요양원도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훈련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분들 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이 됐고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답변 기회 해도 될까요? 주시면 시간은? 말씀하시죠. 예.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 후보께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거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예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중앙부처 예산이 어떤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혁신도시에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 그렇으면 국가가 늘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을 했어야 맞죠. 당연히.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항상 늘어가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변명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이해영 됩니다. 후보의 3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3분 오영수 후보와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영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단체장을 해보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체장의 활동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가져오면은 더 좋겠고 또 질적으로 더 성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또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오영수 후보님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전주에 정말로 밥을 먹고 싶어도 점심 한 끼는 학교에서 주니까 먹지만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이렇게 여쭈면 대부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침에 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넘게 거의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맛있는 반찬과 또 국, 또 따뜻한 밥을 해서 도시락 배달을 우리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문화도 즐기고 체육도 즐겨야 되는데 전주에는 그동안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술관도 지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전주시에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관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오영수 후보님께서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점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모양이 그 사회의 풍적을 좀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복지 안전망을 튼튼히 해서 또 어린이들과 또 어르신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각종 그 아동이나 노인 그 복지 프로그램 중 그 전주 시민으로 하여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선 그 정리를 해서 그게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의 한 부모 가정 또 독거노인 중심의 기초수급자 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기본 행복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 100%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추가로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주시청 협약과 맺은 그 의원을 통해서 0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에게 예. 또 건강 검진 또 예방 등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승수 후보에게 주어진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JTB 특집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토론에 잠깐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이번에는 후보에게,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6분의 시간 드립니다. 토론 주제, 상대 후보 모두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는 건 이번 순서까지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영수 후보 6분 쓰십시오. 지난 겨울 그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 또 적폐청산을 외치며 무능과 부패 권력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승수 후보님도 촛불 집회 열심히 참여한 것 높이 평가합니다. 전북과 전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전이 더딘 이유는 저는 공천이고 당선이라는 지역 낙후 정치에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다, 지자체장들이. 맨 국가 예산만 타령하다가 또 허둥지둥 4년이 지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최대 적폐는 정말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김우국께서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최대 적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또 일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 또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더 자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어느 한 당이 독식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도 받고 또 그 경쟁 속에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현훈 후보께서는 우리 지역 최대 적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낙후 하는데 산업만 낙후된 것이 아니고 정말 낙후된 것은 정치다. 저도 이렇게 저는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주 분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전주가 낙후돼 있고 폐쇄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잘 모르는데요. 이런 폐쇄적인 의식, 그다음에 또 낙후됐다는 또 너무나도 소외 의식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 의식 차원에서는 앞으로 해소돼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전주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또 국회 이르기까지 탄탄한 인맥과 경험이 축적된 힘 있는 재선시장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은 우리 김승수 후보님의 얘기입니다. 직접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전주 시민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 당선이 됐어요. 사실은 재선 3선 이렇게. 그러나 4년 지난 지금 전주의 모습은 과연 달라졌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 구호 정치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생활 정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그 힘이라는 게 전주 발전이 아니라 혹시 나중에 공천받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낙후 정치, 청산이 정말 전주 발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진짜 전주 발전을 위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한지 두 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웅 후보부터. 네, 아까 우리 오영수 후보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힘 있는 재선 시장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주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재선 시장이 일을 하지 않고 또 일을 하는 방식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하는 방식을 알고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을 25년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정말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꾼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소통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 있는 리더들이 우리 사회에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승수 의원님.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전주가 과연 어떤 도시로 가야 될 건지 도시 철학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전주라는 도시는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마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도시로 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적인 장소였던 것처럼 촛불 집회 때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전주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시대 정신을 키워 주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이현우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고립되거나 폐쇄적인 게 아니고 지킬 건 지키지만 외부하고 저희가 아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전주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전주를 오시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또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 전주는 저는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1분을 계속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현웅 후보의 그 10년을 앞당겼다. 거꾸로 가는 4년 이 슬로건을 봤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과 전주를 거꾸로 만든 사실 공동 책임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를 후퇴시킨 저는 표현을 하자면은 한 갑은 두 형제다. 잘 나가는 형제하고 뭐라고 밀리는 형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독점 낙후 정치가 가장 피해자는 사실 전주 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꼴찌 전주의 원이기도 하고 또 이 신점심으로 흐르고 있는 부패 파이프라인을 끊어야 됩니다. 찬스 발언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사람의 교체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력의 교체, 분위 교체가 전주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후보께 묻겠는데요. 전주가 문화 대표 도시다. 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자회견 뒷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티끌만큼의 이른바 그 봉침 상과 관련해서 관내 장애인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임 시즌이나 그 이후에 티끌만큼의 특혜나 비호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저도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근데 전주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민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이현웅 후보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찬스 발언 계속 쓰시겠습니까? 2분 더 쓸 수 있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저는 많은 소통과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빈 상가가 늘고 관광객이 줄고 그러면서도 우리 시청에 많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 시에서 무엇을 안 해주고 또는 시에서 예산을 덜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와 소통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듯이 사회 각 분야가 다 마찬가지다. 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도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조금 그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또 도시 기반 시설도 불편한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그 시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시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시,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장은 끝없는 대화,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행정이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흔들리는 우리 시민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지역의 모 언론 그리고 또 서울 쪽에 있는 언론과 함께 이른바 천사미소 특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보면 포탈에 팩트 체크에 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선거 때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게 자꾸 증폭됐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시민들에게 또 충분히 소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수 후보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다음 김승수 후보에게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 균형 발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체가 균형 발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라는 도시도 균형 발전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년 전까지 전주는 한옥마을과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중심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년 전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제가 팔복동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니까 팔복동에 있는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사실이냐고. 우리 팔복동 50년 다쿠 됐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줄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전주 전체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옥마을 주변으로 한 구도심 100만 평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제 아중리 쪽에는 아중 호수가 생태도시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주역이 천마중길과 함께 전주역 주변이 440억이 투입이 돼서 새로운 상권을 또 만들어가고 있고 전주 동물원이 바뀌고 있고 팔복동에 아주 멋진 예술 공장이 생겨서 요즘에 가장 핫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고도 있습니다. 도도동 헬기장이 가는 그 지역은 우리가 이제 제주도로 가지 않아도 또 고창 청보리밭을 가지 않아도 10만 평 정도 청보리밭과 그리고 이제 또 유채꽃이 생기는 경관농업지구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가 있고 또 시내로 들어오면 전라 가명도 이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전주 전체가 균형 발전되는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계층 간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 전체의 공간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사회적 계층에 대한 소외되는 분들이 없는 그런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문제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카드 수수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소상공인, 생활 소상공인 그러니까 간이사업자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0%로 낮추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 저는 분명히 지킬 겁니다. 이어서 추미애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의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 김승수 후보님의 그 공약을 봤는데요. 이왕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심 문제가 굉장히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심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골목 상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드수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현웅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현웅 후보께서 2008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노하우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점 인정 충분히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 문제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예. 대립된 의견을 말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은 청년 문제가 일자리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의 가장 중심은 청년들이 이제 구직에 실패하거나 또 다른 상처로 인해서 열패감 또 우울감 그러면서 일명 니트적으로 변하는 은둔형으로 변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우리 사회로 다시 끌어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도와주고 또 구직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년 정책의 가장 핵심은 그 니트적으로 전락된 그런 청년들을 우리 사회로 다시 밝게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전주시에서 청년 쉼표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 쉼표. 쉼표. 예, 청년들이 이번에 한번 쉬어가자. 예. 그래서 3개월 프로젝트를 했는데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 대신 그 3개월 안에 이제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또 이 3개월 동안 할 계획서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소감문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95% 이상이 이제 구직 활동하겠다는 말씀도 했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구나 그런 안도의 한숨도 쉬는 안타까운 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과 더불어서 저는 그런 니트족 청년들을 불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후보님께서 청년 창업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청년의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김 후보께서. 일단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전주시에서 청년이 1년에 3,000명씩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문제는 차치하고 있는 청년들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잡아두는 일, 그것 정말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일자리가 곧 경제고 복지고 알파고 오메가다. 이게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금방 우리 김 후보께서 늦지역이 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대책이 있냐, 제가 그 대책으로 신용회복센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용 불량 형태로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경험이 없어서 일시적인 실수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구제해 줘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김승수 가지만 더 후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한 시간.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찬스 발언을 혹시 신청하신 겁니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현웅 후보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신용회복 청년들 아주 중요하고요. 전주시에서 금융복지 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자살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게 바로 빚 독촉입니다. 큰 빚은 아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10년, 20년 빚을 갚지 못하면서 채권자들이 은행에서 이제 부실 채권이 되면 이제 그것을 민간으로 팔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위협도 하고 잠잘 때 집으로도 쫓아 문도 쾅쾅 두드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까지 쫓아가서 빚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면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청 1층에 오시면 금융복지 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 대리인도 해주고 채무 조정도 해주고 소액 채무는 시에서 갚아주기도 하면서 일명 주빌리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채무 학생들의 신용 회복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저도 1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6분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쓰고 또 그 다음에 쓰면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써도 돼요? 그렇습니다. 신용 회복 문제 우리 김 후보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 정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정책으로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일자리와 연계해서 자 그런 청년들을 실업 상태에 있고 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정말 그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학 또는 사회단체가 커플링이 돼서 그 청년이 일정 기간 기업체나 사회단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부담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응력을 키워서 거기서 적응해서 사회단체의 요원이 된다든지 기업체의 종업원이 된다든지 우리 공공기관에 채용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보육적인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런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토론의 막바지에 거의 와 있는데요. 우선 우리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재정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죠. 그 재정의 많은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전주 시민들이 전주시에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한 4,200~300억 정도 세금이 거칩니다. 주민세, 소득세, 그렇죠. 담배세부터 해서. 정확하게 우리 세금으로는 3,200억을 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일 수입 포함해서 세일 수입은 별도로 있죠.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시민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시장께서는 시장으로 있을 때 네. 후보께서는 세금을 얼마나 냈어요? 글쎄요, 세금이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정당하게 세금은 다 냈습니다. 체납 좋아요. 없이.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전주 시민이 3,200억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돈 우리 혈세라고 하잖아요. 아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 후보께서 시장직을 그만두기 직전에 2월 7일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수의 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전주업체가 아니고 군산업체. 예,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시죠? 그 업체의 영업이사가 우리 김승수 그 후보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예, 일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언론에도 이미 공개가 됐었고요. 자, 수의계약을 제가 공무원을 25년을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26억짜리를 단일 건을 그것도 그 수의계약 업체가 우리 지역 전주업체도 아니고 군산업체예요. 달라는 돈을 거의 다 줬습니다. 거의 100%, 99.9%의 계약을 해줬어요. 이게 정당합니까? 지금 행정 달인이신데 예. 왜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 조달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구분을 예.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수의계약 여부는 시에서 정해줍니까? 조달청에서 정합니까? 저의 민선 지난 4년 예. 동안에 저희 확보한 예, 신념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업체 시에서 줄수 정해줬습니다. 있으면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자. 감옥 가는 시에서- 일만 아니면 지역업체 보호하자는 게 저희 예, 확고한 시에서 뜻입니다.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조달청에서 그 방법을 택해요. 지역업체 그리고- 보호해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게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라고 보는데 그 특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특혜도 아니고 거기에 다른 비호도 뭐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요? 수의계약 우리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요즘에 언론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전주하고 새만금 도로 건설인데 거기 지역 업체들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 예.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서울, 들어보세요. 부산, 대구로 이 사업을 예. 줘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지역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역 업체니까 당연히 지역 업체도 줘야죠. 왜냐하면 자, 전주시가- 저희가 공개경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대구로 갈지 그건 그 누구도 예.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좋습니다. 법적으로 됐어요? 예, 예. 할수 있는 범위 있기 법적으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안 했습니다. 자, 군산업체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그것도 26억짜리를 26억 다 줬어요.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85% 정도 됩니다. 그러면 26억이면 모르긴 몰라도 약 한 3, 4억은 더 아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군산업체를 위해서. 자, 그 군산업체가 전주시에 조달청에서 원가계약 원가심의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 군산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 군산업체가 전주시에다 세금 낸 거 있습니까? 없죠. 전주가 전라북도의 대답만 하세요. 마태입니다. 전주 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예. 전라북도 업체에 줘야 되는 예. 거 맞습니다. 자, 이분이 도청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에서 업체가 일했던 분이 만약에 제말 전주 들으세요, 없다면 그냥 군산 주지 말고 전주시장이니까 김 후보, 전국으로 풀으십시오. 제 말 들으세요. 예. 제가 지금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 전주시가 지금 부채가 1,640억이에요. 17년도 기준. 빚이 가장 많은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인데 재정을 돌봐야 돼요. 물론 지역업체 보호한다는 거 좋습니다. 자, 지역업체를 보호할 때는 그 업체가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우리 지역 사람들 고용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게 고등학교 동문 후배가 있는 업체여서 줬을 리는 없겠지만은 그랬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해야 될 일인데 자, 그것을 한 번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김 후보가 재직하는 동안에 그 대기업도 아닙니다. 그 기업이 군산에 있는 그 중소기업인데 8번에 거쳐서 90억 4천만 원을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한 업체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모르겠어요. 우리 김 시장이 바쁘셔서 김 후보가 바쁘셔서 못 챙겼을지 모르겠는데 8번에 거쳐서 금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거 붕괴하고 땅을 치고 지금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특정 업체에다 일감 몰아주기를 한 갑질입니다. 이게 전주시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공서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익계약 하는 건 하나 하려고 해도 진짜 그 문턱 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근데 26억을 단일건으로 26억, 8건을 연급해서 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계약을 해주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후보로 나왔다는 것이 저는 참 우리 김 후보가 찬스 발언 쓰고 계십니다. 용감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성의 문제고 행정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후보는 해명을 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찬스까지 쓸 수 있나요? 30초, 20초 쓸 수 있습니다. 특혜 없었고 적법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감옥 가는 일만 빼놓고 우리 지역업체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지역이 없다면 전주가 전라북도의 맏형으로서 전라북도 업체들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그 기조 아래 했고 이 사업은 저 때 계획된 게 아니고 이미 저 오기 전에 훨씬 이전부터 계획되어 왔고 수의 계약이 저 오기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저 반론을 좀 해도 되나요? 시간이 없나요?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요? 찬스 발언까지 다 쓰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세 분 다 모두 꽉 채워서 쓰셨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상호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상호 토론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좀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죠. 이현웅 후보께서 먼저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에 1,000만 명이 다녀간다는 전주 한옥마을, 전주의 자랑이 됐지만 걱정도 큽니다. 상업 시설과 그리고 장사가 넘치는 마을인지 또 한옥마을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이 더 가겠느냐, 서울에 인사동 꼴 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1분인가요? 예. 네, 한옥마을은 제가 전주시의 문화경제국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초창기에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던 일입니다. 그때 계획을 했던 한옥마을은 일본 교토의 전통마을이나 프랑스 니스에 있는 생볼 마을 같은 그런 형태를 기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와서 국비 받으면서 보고했던 내용이 우리가 전통 문화가 잘 보존이 돼 있고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국비 달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한옥마을 사업인데요. 우리 한옥마을은 우리 전주의 문화가 그 에너지가 집적화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의 문화가 거기서 창조되고 발전하는 그러면서 또 그것이 관광 자원화되는 그런 형태의 한옥마을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많은 문화인들을 거기에 상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그런 기본 기조가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중심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살려가면서 관광적인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향후 발전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영수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네. 그 한옥마을이 1,0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이 한옥마을을 더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좋은 기회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지금 먹자골목으로 사실은 인식이 되고 있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옥마을에 계시는 그 원주민 그리고 또 상가 분들과 함께 또 전문가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한옥마을 지속 가능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옥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논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옥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그 객사라든가 경지전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 어떤 그 문화유산을 연결해서 또 스토리가 있게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연기나 체험 이런 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볼거리 또 먹을거리 또 이것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옥마을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수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한옥마을이 아주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거기서 일을 하시는 시민들도 어렵고 또
또 찾아가시는 전주 시민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옥마을이 7만 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계해서 구도심 100만 평 전체를 문화예술 재생하는 게 저는 분명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우선은 이제 치명자산에 세계 평화의 전당이라는 그 걸쭉한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담아낼 거고, 판자촌이라고 불렀던 승암마을도 이제 국가예산을 들여서 아주 예쁜 마을로 만들고 있고, 전라 가명도 이제 복원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선미촌도 이제 문화예술마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했는데 저희는 변변한 영화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함께 독립영화관도 짓습니다. 이러면서 이 구도심 100만 평을 요즘에 갱리단길 완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범위를 넓혀야 요즘에 남부시장, 야시장 뜨는 것처럼 저는 해답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애초에 7분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요. 토론이 좀 늘어져서 1분 깎아서 6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승수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역 앞 천마중길에 대한 찬성도 있고 또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도청 소재지 역 앞이 이렇게 죽어 있는지, 또 도청을 소재지가 있는 이런 천만 관광객이 오는 도시에 저렇게 작은 역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 전체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육지구가 죽은 지가 사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천마중길이라는 길을 기획하게 됐고, 또 이거 국가 공모에 당첨이 돼서 30억을 받아서 전주시 예산을 만들어서 도시 숲과 광장과 길을 만드는 저희들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거 하나로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전주역을 새롭게 짓고 또 주변도 개발하고 대형 주차장도 만들고, 천마중길에서만 전주역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이제 전주역을 갈 수 있는 도로를 뚫어서 이제 천마중길 그리고 전주역 뒤쪽에 개발되는 이 공간이 이제 전주의 새로운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 죽어 있는 곳들을 문화재생 또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전주 균형발전 정책 말씀하시기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우리 전주로 보면 어느 지역이고 또 대안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팔복동을 중심으로 한 그 원도심 지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낙후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 전에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저는 그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 계획을 했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중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마중길 시도는 좋았었는데 시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이게 지금 사실 국가 예산도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중길에 전주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전주에 딱 들어와서 전주, 이 전주 왔구나, 멋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만들었더라면은 첫 마중길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을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기반시설 그리고 또 거기서 살 수 있는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지금 열섬 현상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로 가까운데 우리 마을 공원을 대대적으로 아주 많이 만들어서 원도심에 사신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전통이 있는 쪽의 어떤 원도심은 우리 문화인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특징을 살려낼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서울에 있는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자. 수도권에 있으면 이제 뭐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일의 효율성으로 보면 서울의 공공기관들이 다 있으면 좋지만 그 효율성의 가치보다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0개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10개 혁신도시 협의회장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게 혁신도시에 기관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저로서는 가장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3년 전, 4년 전부터 지난 선거 공약 때 혁신도시 지역인재를 반드시 의무 채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35% 주장을 계속했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들었고 그 당시에 허락을 하셨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 6개 기관 정도가 공공기관이 있는데 작년 채용을 보니까 14% 예를 들면 뭐 100여 명 정도 됐더라고요. 뭐 이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0% 한다면 약 1년에 한 200여 명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으로 좋은 일자리로 잘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전라북도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전남으로 갈 수도 광역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기관들이 왔을 때 지역인재 채용 우리 이현우 후보님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취지 아주 좋고요. 그것도 경향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좋은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대학과 그리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우리 취업지원기관들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적소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되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현우 후보에게 이번에는 주도권 6분 드립니다. 네. 아까 그 특정 업체에다가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 계약을 해주고 그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해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우리 김승수 후보의 인식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빚이 많은 우리 전주시가 그 기회를 버려가면서 특정 업체, 본인의 고교 동문이 있는 그 영업이사로 있는 회사에 100억 가까이 수익계약을 해준 것은 저는 이것은 특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시민들 앞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른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차제에 이게 거론이 됐어요. 오영수 후보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김승수 후보 본인도 또 마침 말씀을 하시네요. 최근에 그 봉침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가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영수 후보께서도 얘기했죠. 티끌만큼의 특혜나 비호가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봉침 사건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야,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년고도 전주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전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전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시민들 붕괴하고 있어요. 자, 공정 작가는 도가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김승수 후보 재직 기간에 발생을 했어요. 자,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 시장으로서 이거 시민들께 본인 민기 중에 이런 전주시가 명예가 이렇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하고 사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특혜나 비호가 없었기 말씀드릴게요.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것에 생각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아까 팩트체크 하는데요. 제가 공무원 25년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적시하셔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 사례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게. 자, 첫 번째, 송화진 시장 때 폐쇄됐어요. 불법 시설로. 그것이
김 후보가 시장직에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재승이 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 밝혀져야 됩니다. 4일 만에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회사가 2014년 12월에 재승인이 났는데 그 다음 해 2월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때 예산 지원 얼마 하셨는지 아세요?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1억 예. 153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자, 연도 말에 회사 승인이 났으면은 예산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근데 2월 달에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 의혹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 의혹. 자, 세 번째. 검찰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유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것을 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4개월간을 방치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의혹은 저는 행정적인 미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저는 거론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지금 거론을 하셨어요. 차제에 우리 김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분명히 특혜나 비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하고 우리 지역의 언론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이 네이버 네. 포털에 가보시면 팩트 체크해보면 방금 전에 주장하시는 것이 거의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예, 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건 분명하다는 자, 말씀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워낙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천주에. 서울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이 봉침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봤어요. 정책 토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봉침 사건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저 공정 작가를 우리 김 후보께서는 만난 적이 있죠. 예, 오셨습니다 시청에. 예. 그 공정 작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 후보한테 그때 이목사, 봉침 이목사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사람 같이 대우더라고 했어요. 그랬었나요? 지금 저는 그게 오래전 일인데 제 표정이 어땠는지 그거는 너무나 저를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봉침 이목사하고 안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말고 그 20년 전쯤에 저기 모 국회의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98년도 지방선거 때 저희 캠프에 와서 유세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네,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네, 그런 그리고, 뉘앙스는 그동안에 계속 알고 지냈던 거냐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제가 그건 그래서 아니라는 말씀 봉침과 분명히 관련돼서 드립니다. 우리 김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적인 처리 과정을 봤을 때 미리 알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은 이것도 1억 153만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 아니에요. 이런 불법 시설에 가까운 그 복지단체다가 그것도 사회복지 시설은 예산이 지원이 보건복지부가 하기 됐습니다. 제 때문에 얘기 듣고 시에서 말씀하세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 단 하나도 그다음에 없습니다. 예. 검찰을 공무원들이 이 얼마나 의원님 시간이 무서워합니까? 모두 다 됐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요청한데도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정말 예.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정 중에 있었다는 예.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영수 후보 6분 주도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 지역의 정말 적폐 민낯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견제받지 않는 이 전북의 전주의 지역 정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견제를 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지역 정말 바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감독이고 그렇습니다. 좀 선수 좀 바꿔서 새로운 전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우선 그래서 기득권 지역 적폐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의 파이프난을 찾아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또 관련자는 최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또 부정부패 없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비정규직 재료화 시대 전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도 이야기 나왔는데 시 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학로를 확보해 즉시 시장이 되면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를 살리는 첫 채도 두 채도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복지이고 또 전주를 온전하게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의 3.27 향상과 크게 관계없는 것은 이 보여주기식 시정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것이 업적이고 또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의 개별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김승수 후보 공약 중에 보니까요. 청년 공약 중에 눈에 들어오는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취업 청년 수당 청년 순포 프로젝트 1000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비경제 활동 인구 심리 치유와 경제적 안정전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실행력 있는 공약이 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전주시는 제가 취임했을 때보다 청렴도가 최상위 등부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렴하고 특정 세력에 대한 비호, 특혜 없다는 말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아픕니다, 사실. 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자리보다 더 사회적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동안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그 청년들을 끌어왔는데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청년이 글을 썼던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후회라는 걸 처음 해봤다고 이렇게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전주시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아주 많이 힐링이 됐고 우리 사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용기를 얻었던 그 프로젝트가 저희가 100명 정도 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된다면 1000명 정도로 늘려서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어쨌든 은둔으로 가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뉴스를 들으니까 보조금 10억을 선지급했다고 좀 뉴스를 봤거든요. 이게 편법 행정이고 저는 업체 봐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견제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견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되겠지. 이런 안일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뭐 공영제는 저는 뭐 버스 업체 협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조금 불법 운영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한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2016 기준 보니까 242억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는지. 이 지급하는 보조금하고 운송 수입하고 광고 수입만 합해도 충분히 공영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묻겠습니다. 공영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현웅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제 성을 바꾸시오 그러네요. 네, 그래요. 이게 버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민영제, 민영화해서 운영 방법, 준공영제, 그다음에 또 완전 공영제 있는데 완전 공영제를 해서 성공은 해 사례도 있어요. 뉴욕이랄지 또 부산에서는 또 일부 준공영제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논의에 앞서서 우리 버스 운수업계의 어떤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해야 되니까. 전주 시내버스 4년 동안 개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도 거의 없었고요. 이제 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운송 수익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운송 수익금 분석을 하는 업체들을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노조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잡아졌고 보조금 투명성 문제는 거의 다 잡혔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노조나 의회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투명성 문제는 잡아가고 있고 어쨌든
버스 완전 공영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알겠습니다. 이동권이 기본권, 생명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무다 돼서요. 자, 토론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을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 연설 1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조 연설 했던 것과 반대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현웅 후보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전주시는 한마디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유치는 바닥이고 종합경기장은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오늘 토론 보셨지 않습니까? 전주역 앞 마중길은 많은 미사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입니다. 육군 항공대 임실 이전 실패했죠.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시민들께 들어보면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저 이현웅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침체된 전주, 낙후된 전북에 희망을 심겠습니다. 25년간 전주시, 전라북도 중앙부처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행정도, 경제도, 예산도 자신 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저에게 전주시정을 맡겨주시면 전주시정의 무능, 무기력, 부패를 척결하고 반드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천년고도 전주의 자긍심을 되찾고 예, 생기 있는 도시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김승수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정과 패기로 해결했고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2014년 취임했을 때 정부가 매년 그 도시를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 도시의 경제는 어떤지, 그리고 일자리는 또 어떤지, 또 주민들이 진짜 안전하게 살고 계시는지, 복지는 어떤지,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그 지역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떤지 이렇게 종합평가를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생산성 본부와 함께 종합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일들입니다. 2014년도에 전주가 전국 전체에서 129위였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전주가 대한민국 10단위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16개 종합평가에서 전주시가 1등이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를 끌고 가는 리더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열정과 패기로 4년 더해서 위대한 전주 완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영수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만 90도로 절하고 표만 얻고 땡 하고 끝나는 우리 지역 선거 풍경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선택이 만족하십니까? 공약은 잘 지키고 나의 형편은 좀 나아지던가요? 아마 공약의 대부분은 무슨 수도, 무슨 허브, 무슨 중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나의 삶에 변화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국회, 청와대 임명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행정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전주는 늘 꼴찌였습니다. 지방선거는 가까운 곳에서 나의 대신한 일꾼을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손가락 작은 변화가 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래서 선거는 맛이 있구나 하는 기쁨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의당 기호 5번 오영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그리고 모레는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 열립니다. 자,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성난 촉불, 이 지도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유권자 선택의 소중함과 엄중함,
지방선거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